안녕하세요. 친절한 찰스의 똑똑한 금융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세금의 발견, 원천징수, 그리고 소득공제가 뭐였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분리수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소득공제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전체의 흐름을 한번 가볍게 보고 갈게요. 자, 각 단계들은 이제 계속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요.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사업하시는 사업자는 총 매출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은 기타소득. 자, 보통은 이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 하시면서 사업소득이 둘 중에 하나 있으신 분이 대부분일 거고요. 혹시나 소득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그거를 다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해당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곱해준 산출 세액에 세공제를 해주면 결정세액, 원래 내가 냈어야 했던 분리수거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결정세액을 이미 월급에서 미리 뗀 원천 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내야 될 것보다 많이 냈으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아닙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적용하진 않고요. 자, 뺄 거는 빼줍니다. 자,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시기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처음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너희들은 또 뭐니?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총급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에 급여죠. 자, 근데 이거를 다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장사하는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가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소득인가요? 아니죠. 자, 2천만 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가게 임대료도 냈을 거고요. 자, 원재료비도 있겠죠. 직원도 썼을 거고, 가게 인테리어나 홍보 비용도 있을 겁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런 비용 경비를 빼야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 소득이겠죠. 자, 근로자도 똑같습니다. 자, 뭐 월급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도 썼을 거고요. 밥값도 들었을 거고, 공부도 했을 거고, 이러저러한 비용이 들었겠죠. 그거를 빼주는 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자, 얘도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봉에서 500만 원 미만 구간은 70%를 경비로 빼주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40%, 15%, 5%, 2% 이런 식으로 낮은 소득의 구간에서는 많이 빼주고 높은 소득의 구간에서는 조금만 빼줍니다. 자, 연봉별로 계산을 해보면 자, 저만큼을 경비 처리해주는 거죠. 자, 보면 연봉이 적으면 높은 비율로 빼주고 많으면 낮은 비율로 빼주죠. 네.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일을 해서 실제로 손에 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죠. 자,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 합산을 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던 부양가족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거를 빼줍니다. 이걸 소득공제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 줄여서 과표라고 보통 하죠. 자, 연봉이 4,6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그 연봉에 16.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를 빼서 나온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은 자, 근로소득공제를 아까 그 구간별로 계산해보면 1,225만 원을 받아요. 5천만 원에서 1,225만 원을 빼면 3,775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한 8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775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2,97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338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연봉별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과세 표준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 표준. 이제 안 헷갈리시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적용이 됩니다. 1200만 원까지는 6.6%의 세율을 적용받고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6.5%, 4600에서 8800만 원까지는 26.4%,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는 38.5%, 그리고 1억 5천이 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41.8%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억인 사람이 있으면요. 자, 1200만 원까지는 6.6% 세율을 적용받아서 1200 곱하기 6.6%에서 79만 2천 원이고요.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3400만 원은 16.5%를 해서 561만 원이 됩니다.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의 4200만 원은 26.4%를 곱해서 1108만 8천 원이 되고요.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6200만 원은 38.5%를 해서 238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을 넘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41.8%를 곱해서 2090만 원이 되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과세 표준 2억 중에 6226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전체가 다 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 자, 이 계산이 이제 어려울까봐 계산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내 과세 표준, 과표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고 그 구간의 간단식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A의 과세 표준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관심 있어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관심 있는 분은 공부하세요. 자, 이제 총급여, 소득금액, 과세 표준이 뭔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작년에 이 흐름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